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0%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물가 변동이 없다는 뜻인데요. 이 0%도 반올림을 해서 0%지 통계청은 사실상 마이너스 변동률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저물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 괴리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소비자들의 물가 인식이 2.1%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0%보다도 2.1%포인트 높았다고 전했죠.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0% 사상 네네. 처음이라고 그렇습니다. 하고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0.038%. 38이었나요? 그 반올림을 해서 이제 0%인데 사실상 마이너스다. 네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속에 저물가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떨어진다 보니까 네. 이제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접어든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960년대 통계청이 물가 상승률 발표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8개월 연속으로 0%대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한 10개월 정도 0%대 유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 침체, 경기 침체에 디프레이션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그 한국은행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들이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품목에서 집중적으로 그 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국제 유가. 하고요. 그다음에 농수축산물 가격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걸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근원 물가를 계산해 보면 지금 0.8%대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같은 시기에 지난 7월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1.8% 기록하고 있고 독일과 영국이 1.1%, 일본이 0.5% 정도의 물가 상승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지금 높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경기가 가장 이제 활성화되는 좋은 수준을 한 2%대 목표로 그 물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조금 낮은 상태고 우리가 이제 거기보다 좀 더 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IMF가 그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합니다. DVI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가가 여전히 이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는 낮은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별로 좋은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제 부처들이 좀 특별한 어떤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단의 어떤 방식들을 좀 모색하는 이제 TF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장에서는 사실 이 저물가 마이너스라는 물가가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면밀히 따져보니까 국제유가랑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락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지금 이제 한 6.6%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는 평균 해가지고 한 7% 하락이 됐는데 그 중에 농산물이 가장 많이 하락했어요. 11% 지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지난해에 굉장히 폭염이 심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해 물가가 좀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전년 대비 동월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전년에 물가가 굉장히 높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낮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전년에 낮아졌으면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두 품목이 물가 상승률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인식을 조사를 했는데 2.1%예요. 이게 6년 만에 사실은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의 어떤 물가 상승률의 격차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수치입니다. 6년 만에.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자들은 그렇게 물가가 지금 낮다 이런 인식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 현재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사도 일단은 예전에 비하면 부담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을 조사할 때 통계청이 총 460개 품목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품목 중에 내가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실제로 체감하는 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하는 것들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물가는 네네. 늘 오른 것처럼 느껴지고 사실 네네. 물가 올랐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네. 물가 떨어졌네 좋다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그렇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특정 몇 개 품목들은 지금 아주 많이 떨어지면서 주도를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예를 들면 외식비라든가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지난해 워낙 지지난해부터 최근에 몇 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체감적으로 느껴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여전히 부담되는 거예요. 뭐 돈 10,000원 들고 나가서 살 게 없다 예, 이런 맞아요. 호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항상 저희도 네네. 현장에 나가서 마트나 시장에 계신 분들 만나면 10만 원 가지고 뭐 조금 몇 안 개 사도 사면은 10만 다 원이고 차요. 예, 10만 원 네네. 가지고 살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하실 정도로 네네. 체감 물가는 항상 오른 것처럼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청이 실제 체감 물가하고 이제 조사한 물가 지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적게 하기 위해서 품목도 계속 조정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생필품 또 농수축산물 지수 그다음에 생활 물가 지수 이런 것들 다 구분해서 네. 여러 가지 지수들을 보완해 가고 있는 중에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계에서 가장 큰 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교육비하고 주택인데요. 네. 그 두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 압박을 계속 받고 있다 가계에서는. 그리고 소비를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을 실제로는 잘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이게 사실 통계 물가와 체감 물가 괴리가 커지면 아무래도 소비 자체가 위축이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 실제로 물가 지수는 전체적으로 떨어지는데 체감 물가가 올라버리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렇게 소비 위축을 그렇죠. 받을 수가 없죠. 네.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기본적으로 소비가 활성화돼야 활성화돼야 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이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내고 그것이 고용과 또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또 가계의 소비 여력을 더 확장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또 소비가 늘어나고 이게 이제 경제에서 전체적인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축이 되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 이 선순환 구조가 깨지면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충분하게 소비 여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경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 물가하고 지수와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그래야지 그걸 기초로 해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뭐 사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네네. 대책들을 좀 거론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물가를 이제 결정하는 요인을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환율입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인데 제품 가격이 대표적인 것은 국제 유가하고 주택 가격이 우리나라 같은 아파트 이런 가격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소비 심리 그다음에 어떤 경제 전체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 이 4가지가 기본적으로 물가에 있어서 관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국제 유가 부분은 사실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에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크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소비 심리를 어떻게든 회복해서 가계가 지출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가계의 지출 여력을 늘릴 정도까지의 소득이 더 증가하고 있지는 못하면서 네. 오히려 이제 기업을 하고 있는 쪽에 압박이 돼서 이렇게 긍정적 효과를 아직은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예.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부분을 좀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중에 유통량이 더 증가되면 아무래도 소비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금리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거를 이제 국토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에서는 네.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국무총리께서도 시기를 좀 더 늦출 수 있다. 경기 상황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추석과 관련해서는 또 특정의 어떤 제품들은 가격 가격도 변동도 있을 올라가죠. 수가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올해 좀 배가 비싸요. 배가 한 예. 20% 올랐어요. 아, 비싸네요. 네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그 고랭지 채소라든가 사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대부분 다 안정세거나 좀 오히려 하락한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좀 확대하고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석 과정에서 서민 물가가 이렇게 크게 유동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 이런 걸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